한겨울이지만 오늘 아주 날씨가 화창하고 맑은데요. 저는 지금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락에 있는 증심사에 와 있습니다. 이 증심사는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이기도 하죠. 그리고 증심사로 올라가는 진입로인데요. 일주문이 있고 그 일주문 바로 옆에 이와 같이 부도하고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탐림이라고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비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도군이라고 많이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증심사 경내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요. 이와 같이 경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부도하고 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뭐 이러한 것은 조선 후기에 와서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그 사찰의 어떤 관련 인물이랄지 연역이랄지 위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사찰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현창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증심사는 신라 말기 때 창건돼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법등을 잇고 있는데 이 증심사는 특히 일제강점기에 이 광주 지역에 살았던 많은 한국과 일본인들이 후원을 했던 그런 사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3기의 석탑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고려시대 석탑의 양식을 부분적으로 함유하고도 있지만 동시에 일본식 석탑의 영향을 받은 모습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 있는 석탑은 일본식 석탑의 영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각 석탑의 상륜부 모습이 일본식 석탑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단부를 높게 마련하지 않고 간략하게 마련한 측면도 일본식 석탑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스님들만 사리탑을 세워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 말기부터 일반 재가 신자들에게도 사리탑을 세워줬고 그러한 경향이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석탑인데요. 기단부 대석에 여기 명문을 새겼죠. 조씨 정행 화화탑이라고 새겼습니다. 아마 조씨성을 가진 제가신자, 그러니까 여성 제가신자의 사리탑으로 보입니다. 파손이 됐지만 전반적으로 잘 남아있는 상태죠. 뒤에 지금 땅속에 묻혀 있는데 관련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 대정 8년 기미 17일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리탑과 관련된 비가 이 비림 속에 함께 세워져 있는데 바로 이 비입니다. 보시면 청신녀 조씨 정행화 공덕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스님들이 탑을 세우고 탑비를 세우는 것처럼 이 청신녀도 사찰과 관련해서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극락왕생이나 추모의 의미로 사리탑을 세워주고 이와 같이 공덕비를 세워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뒷부분에 보면 시주한 내용, 그 다음에 이분의 행적, 그리고 이 비를 건립한 연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명문을 현재 새겨 놓았습니다. 어쨌든 이 조씨 정행, 그러니까 조정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로 보이는데요. 살아생전에 증심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원이랄지 불사를 지원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정 8년 기민년이면 1919년이죠. 1919년.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도 3.1 운동이 일어났던 해이기도 합니다. 기미독립선언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석탑형으로 제가신자의 사리탑을 만들어준 예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사리탑도 대석의 앞면에 명문을 새겼는데 강진 최씨 지탑 이렇게 새겼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요. 강진 최씨 지탑, 그러니까 강진 최씨의 탑이고요. 뭐 파손이 되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원래의 모습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대석 후면에 건립 시기를 알 수 있는 명문이 있는데요. 관련 기록에 의하면 갑인 3월 11일 립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탑도 우리나라 고려시대 석탑의 양식을 상당 부분 채용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기단부를 간략하게 마련하는 것랄지 상륜부를 구성한 수법 등은 일본 석탑의 영향을 받은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층까지만 남아있는데 아마 원래는 3층으로 세웠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리탑은 관련 명문에 의해서 1914년 3월 달에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고 여성 제가 신자의 사리탑이다. 아마 이 강진채 씨도 중심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신 불탑 양식을 채용해서 일반 신도들의 사리탑도 세워줬음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규모가 가장 큰 이 사리탑은 전형적인 일본식 석탑 양식을 보이고도 있는데요. 특히 뭐 상륜부의 구성이랄지 옥계석 하부에 별도의 어떤 받침단을 두었죠. 마치 목탑에서 차양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리탑도 규모가 크고 3층인데요. 현재 탑신석 표면에 뭔가 구획을 내서 문양을 새기려고 했고요. 또 꼭대기에 올려진 부재가 탑신석처럼 보이는데 현재 이렇게 화형 문양이 새겨진 부재와 하나의 돌로 제작한 걸로 봐서 3층으로 마무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탑신석 표면에 이와 같이 대덕화 안혼탑이라고 새겼네요. 아마 이 대덕화는 별칭인 것 같고요. 안혼탑, 안령탑, 그러니까 영을 편안하게 모시는 탑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염원하기 위한 그런 사리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명문을 새겼는데요. 이분의 어떤 관련된 행적을 기록하고 또 뭔가 여러 가지 명문을 새겼습니다. 아마 후원한 사실을 새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석탑, 그러니까 1층 탑신석 뒷면에 이와 같이 정묘 2월이라고 새겼네요. 정묘 2월일. 아마 이 사리탑도 일제강점기에 세워졌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정묘년은 1927년이 됩니다. 그래서 1927년 2월에 대덕화라는 인물에 대해서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염원하기 위해서 세워준 걸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증심사에 남아있는 3기의 석탑은 가운데 있는 게 1914년,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1919년, 그리고 규모가 제일 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1927년 이렇게 세워진 일제강점기의 석탑인데요. 일제강점기에도 승려가 아닌 제가신자에게 석탑 양식으로 사리탑을 세워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